자, 제목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굉장히 끔찍하고 또 가슴 아픈 사고 소식입니다. 그제 새벽 5시쯤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끔찍한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서 어머나, 발생을 세상에. 합니다. 그 현장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네. 인적이 드문 새벽입니다. 한 SUV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한 명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어머나. 그리고 2분 뒤입니다. 다른 SUV가 쓰러진 여성을 또 치고 아유, 세상에. 그대로 달아나 버렸는데요. 세상에.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요, 이렇게 충격에 머리를 감싸주기도 어머나, 했고요. 어머나. 또 다른 목격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대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사람을, 그것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사람을 쳐놓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않고 어떻게 현장을 떠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예, 그제 새벽 5시쯤에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 2대가 2분 간격으로 저 여성하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세상에. 결국 70대 여성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저 차량 2대가 다 도주를 한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경찰이 뺑소니차 추적에 바로 나섰고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두 운전자가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왜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저 CCTV 상황 보면 무슨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량 자체에 충격도 있으면 자기가 사람을 쳤던 어떤 물체를 쳤던 그 충격을 모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사고가 난 걸 알았습니다. 붙잡히고 나서 변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사람을 치고 뒤를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간 줄 알았다. 그게 말이에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 후 편의점에 가서 이 소주를 사서 반병을 마시고 출근을 했다. 뭐라고요?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실제로 오전 9시경에 그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 사람은 사람을 쳤는데 그냥 뒤에 보니까 없어서 그냥 갔다 스스로 이 사고 난 걸 인지했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요, 진짜 오늘 해괴한 날입니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 되는 줄 아는 인간들이, 이런 몹쓸 인간들이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밤 9시에 술을 샀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 9시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반병을 마시고 출근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거는 확인되는데 반병 마셨다는 건 자기 주장이에요. 도로에서 마셨다 하는데 그 마셨다는 장소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어요. 만약에 술을 구입하고 안 마셨다 그러면 사고 당시에는 주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말로는 인지를 했대. 뒤를 보니까 그냥 간 줄 알았대. 자기 입장에서는요. 아니, 너무 분통 터지고 진짜 억장이 진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이고은 변호사님, 요즘에 그 유명한 그 가수 그 사람 사건 이후에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이런 사고를 내놓고 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이런 행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일명 왜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지난 5월에 가수 김호중 씨가 이런 수법을 써서 사실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김호중 방지법, 즉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음주 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법안이 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가해자처럼 이렇게 김홍중 씨가 썼던 방법을 똑같이 모방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가해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작은 길고양이만 쳐도 그 충격을 어떻게 모르나요? 그리고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고 났을 때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데 사람을 쳤는데 몰랐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도주를 했다? 저는 이게 음주뺑소니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은요. 도주치사 혐의, 즉 뺑소니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현재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음주한 것은 아닌지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제 손정희 변호사님 그 뉴스파이트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좀 철퇴를 가는 의미에서 형량이나 좀 이런 거를 좀 강화할 수는 없는 거. 그게 무리한 국민 정서인 거예요. 버젓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죠? 사고를 냈다는 걸 몰랐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말은 몰랐다 치더라도 차제 어떻게 아침에 편의점에서 오전 9시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는데 반병 마시고 출근했단 말을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소위 이제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수사 당국에서도 수사 방해, 사법 방해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1차 충격해서 그 피해자분께서 쓰러졌잖아요. 네. 그때 본인이 차 멈추고 구호 그러네요. 조치했으면 맞아요. 2차 충격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혹여라도 목숨을 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재질이 극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속도 보시면 사람을 저 속도에 쳤으면 당연히 구호 조치를 해야죠. 세상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 이후에 생명을 먼저 구조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따르는 것인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전후 동선상 음주란 사실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저 무지막지한 두 운전자 때문에 진짜 무고한 시민분의 목숨이 진짜 희생이 됐어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거 진짜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